샤오 안녕하세요. 이태리 감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지내보니 느낀 장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세계적인 최대 관광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왕국에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색 있고 음식도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장소가 많아요. 수천 년 전의 로마 제국의 유적부터 르네상스 예술, 자연 경관까지 해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가 무궁무진합니다. 크고 작은 숨은 보석 같은 장소가 찾아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평일에도 어딜 가나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EU 간 자유로운 여행, 취업, 교육이 가능합니다.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주변 연합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 스위스와 프랑스는 기차로도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죠.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없고 유로화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품을 구매하면 주변국인 독일어, 프랑스어도 함께 설명되어 있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은 EU 내 이민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이탈리아는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장인들은 아무리 적어도 기본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휴가를 떠납니다. 여름 7, 8월 무려 2달 동안 영업을 쉬는 가게도 많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도시가 텅텅 빕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과 일의 균형을 지키는 데 있어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지역을 정해놓고 매번 같은 지역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내가 잘 아는 해변에서 놀면서 온전히 휴양하는 목적으로요.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한 달씩 방학이 주어지면 재충전돼서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에서만큼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직업이 내 삶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주제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을 관찰했을 때 경비원과 입주민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동등하고 설계자와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을 하는 관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사회적으로도 낮은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가장 큰 건 직업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삶을 꾸려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 깊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은 여유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미래지향적인 행복보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가치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식사도 대화하며 천천히 깊이 있게 즐깁니다. 다만 그만큼 행정 처리나 대중교통 연착 등 생활 편의 속도 또한 느리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낮이나 저녁이나 술이 함께합니다.
아페리티보라는 저녁을 먹기 전 가볍게 마시는 식전주 문화가 있을 정도예요. 와인을 음식과 함께 자주 곁들입니다. 한 잔의 와인이 대화를 깊게 해주고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교를 위해 마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도 원샷이나 폭탄주가 없고 자신의 취향과 컨디션에 맞춰 천천히 마십니다. 그래서인지 어딜 가도 항상 술은 함께하지만 많이 취한 사람이 없다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런 문화는 음주로 인한 갈등이나 사고도 적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겨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요. 동물보호법도 잘 되어 있고 입양이나 보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어서 길거리에 유기견이나 유기모를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높아서 공공장소에서도 포용합니다. 케이지 없이 반려견과 함께 식당, 대중교통도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며 사람들 또한 반려견에게 매너를 지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야외에서 머무는 걸 즐깁니다. 길가의 카페, 광장, 벤치,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됩니다. 본인 집의 테라스를 꾸미는데도 진심인 사람들이 많을 정도예요. 공원에서는 책을 읽고 태닝하고 누워있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즐깁니다. 이웃들과 모여 예쁜 테이블보를 깔고 나무 사이에는 가랜드를 걸쳐 피크닉 파티를 엽니다. 도시 곳곳에는 어떤 공간이든 야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하루를 나눕니다. 이탈리아는 가족 중심적 문화이고 기혼 남성들은 우리가 알던 바람둥이의 이미지와 다르게 가정적인 편입니다. 또한 조부모와도 정서적으로 가깝게 지냅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온 할머니와 하교를 도와주는 할아버지는 흔한 풍경이죠.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가족 중심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연로하신 노인을 요양시설보다 집에서 함께 모시고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가장 큰 명절인 성탄절을 낀 연말에는 2주 정도 고향에 모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은 서로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사람들의 삶은 검소합니다. 물건 하나를 오래 사용하고 수선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과소비를 지양하고 주변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에 중점을 둡니다. 학생 때 입던 옷을 성인이 되어서 입기도 하고 질리거나 유행이 지나서 버리지 않아요. 저렴한 물건이어도 물건이 닳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행 중에 요리를 해야 해서 소금을 샀어요. 남으면 가격이 얼마 하지 않고 무게 때문에 버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모두 챙겨옵니다. 짐 줄이려고 버린다는 말이 없어요. 빈티지 마켓에 가면 골동품부터 현대에 사용한 중고까지 별의 별게 다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걸 누가 살까 싶을 정도로 낡은 물건도 거래가 됩니다. 덧붙여서 이탈리아의 장점은 거리, 건물, 어디서든 늘 예술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탈리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만 여기까지 이태리 감자였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아프레스토!